지난주에 우리 숙향전을 좀 작품 전체를 봤어요. 제시문과 상관없이 전체를 봤는데, 이유는 제가 국어 교육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가 1번, 2번이 다 정서를 작품 내적 근거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서에 주목하여 효용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하기 때문에 정서하면은, 분위기가 또 따라서 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시 이론할 때 다 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고대 소설인 숙향전에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국어 교육에 관하여, 그러니까 고전 국어 교육에 조금 설명을 좀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렸죠. 좀 기억을 다시 되솔리면서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시에서 자세히 했던 건데 살짝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렵지 않은 건데요. 사실은 조금 정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기입형이 아니라 서술을 해야 되거나 설명을 해야 할 경우에 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라보는 그 대상이나 또 그 작중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냥 쉽게 말을 한다면 거의 우리는 이별이라는 감정을 너무 이별이라는 정서에 아니면 한이라는 정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움의 정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움의 정서, 이별의 정서, 한의 정서, 슬픔의 정서 할 건데 우리가 숙향전을 처음 봤을 때는 전란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아이한테 내일 찾으러 오마 하고 갔지만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근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란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상태에서 찾는다면 두렵거나 절망적이거나 그런 슬프거나 그런 정서겠죠. 그렇죠? 근거는 전란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 그걸 근거로 잡아야 되겠죠. 제가 제시문을 짧아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숙향이 5살 되던 해, 우리가 5세라고 했는데 제시문에 나온 거랑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와 이름과 조금씩의 그 대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숙향이 5살 되던 때에 병란이 일어나 하고 여기서는 병란이라고 딱 주어졌어요. 우리 병자호란인 1636년에 있었던 병란이 일어나 형주를 침노하니 백성들이 피란하였다. 김생도 가족을 데리고 강릉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도적을 만나 행장노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만 부인과 함께 숙향을 업고 가다가 도적이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생이 능히 달아나지 못하고 부인더러 말하기를 사세 위급하니 숙향을 바위 틈에 감추어 두고 갔다가 도적이 간 후에 데려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씨가 울며 말하였다. 첩은 숙향과 함께 죽을 것이니 난구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마는 아이와 함께 죽을 테니까 난군만 피하세요 했더니 생이 또 말하였다. 어찌 그대를 버리고 홀로 가리오. 차라리 셋이 함께 죽읍시다 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낳은 숙향을 처음부터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장씨가 거듭 말하기를 장부가 어찌 아녀자를 위하여 죽음을 취하겠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였다. 생이 종래에 웅하지 아니하니 장씨가 어쩔 수 없이 숙향을 반야산 바위 틈에 앉히고 꼈던 옥지환 한 짝을 숙향의 옷 안 고름에 채우고 찬밥을
표주박에 담아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와서 데려갈 것이니 울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 숙향이 발을 구르며 울며 말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시였다면은 우리가 거기 안에 시열애든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말해주는 이런 말투 이런 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숙향이 여기서 발을 굴렀대요. 울며 말했대요. 모치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걸 근거로 봐서도 전란이 이유가 됐고요. 그쵸? 되게 절망적이고 되게 정말 애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하며 따르거늘 김생이 무수히 달래 쭉 돌아보니 도적이 멀지 아니 하거늘 숙향을 어쩔 수 없이 그 바위 틈에 버리고 장씨를 이끌고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라고 나오고 있죠. 도적이 다다라 숙향을 보고 물었어요. 도적이요. 너의 부모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앉아 울고 있느냐. 숙향이 그 말을 다 일러 말하니 도적이 죽이려 했다. 그런데 그중 한 늙은 도적이 말리며 말하기를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를 죽여 무엇하겠는가. 내가 그 아이 상을 보니 훗날 귀히 될 것이니 죽이지 말게라고 하면서 영웅적인 그 일대기가 이제 좀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귀히 된대요. 그리고 도적의 한 사람이 살려주고 있는 거야. 이 숙향을 살려줍시다. 그렇게 해갖고 숙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또 그 하늘의 그 도로서로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약간 영웅적인 일대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숙향이 어찌할 바를 몰라 길가에 가시덤불 밑에 앉아서 부모를 부르며 울고 있노라니 행인들이 또 도와줘요. 불쌍히 여겨 밥도 주고 물도 주며 위로하며 말하기를 하고, 처음에 도적이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가면서 또 행인들이 다 도와줘요.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 절망과 슬픔과 애절함에서 조금씩 극복해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너를 데리고 가고 싶으나 내 자식도 관수하기가 어려우니 불쌍은 하다만 어쩔 수가 없구나. 계속 어쩔 수 없다가 여러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죠. 하였다. 이때는 9월이었다. 음력이니까 춥죠. 그렇죠? 그때 9월이면 지금 11월 정도 되는 거니까 양력으로 한풍이 쌀쌀하여 밤이 되자 몸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노라니 호련 황새 한 쌍이 날아와 날개로 덮어줬대요. 황새까지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 동물들까지도 이 숙향을 계속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황새 한 쌍이 날개로 그 추운 그 11월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덮어줌으로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그 따스한 기운에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계속 잠을 잔다 깬다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날이 이미 밝았는지라 부모를 생각하여 부르짖으며 또 울었어요. 이게 계속 슬픔. 근데 또 문득 아까 호련 황새 한 쌍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문득 까치가 날아와 숙향의 무릎 위에 앉아 울고 날아가거늘 숙향이 괴이하게 여겨 까치가 가는 대로 따라가 여러 산을 넘어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마을이 있는지라 숙향이 울고 헤매었다. 어떤 마을에 다다른 거예요. 이를 보고 마을 사람이 물었다. 너는 어떤 아이인데 울고 다니느냐? 숙향이 말하여져 부모님께서 내일 와서 데려가마 하더니 아직까지도 오지 아니하기에 속절없이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필시 난중에 이른 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갔고, 숙향이 갈 바를 몰라 주저하는데 호련 또 잔나비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받아 먹으니 배고픈 것을 진정할 수가 있었다까지가 딱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잔나비, 또 호련, 앞에 호련 문득 계속 그런 게 보는데 잔나비, 호련까지 쓸 필요 없고 잔나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은 도적, 행인들, 황새 한 쌍의 날개로 덮어주고 잔나비가 또 삶은 고기까지 줘가지고 배고픈 것까지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정서는 조건은 따로 주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제시문에 하나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선 제시문의 상황에 관하여 말을 일단 한다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답은 적어놨고 잠깐 분위기까지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분위기는 작품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느낌. 그러니까 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어나 종결 어미에 따라서 정서를 좀 파악하는 건데, 정서를 파악하면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쵸? 또 분위기를 파악하면 정서를 또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물어볼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따뜻하다, 차갑다, 뭐 밝다, 어둡다, 무겁다, 평화롭다, 이런 말로 하죠. 비정하다, 삭막하다, 엄숙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서와 분위기에 대해서 국어 교육을 좀 설명드릴 거고, 답 다시 한번 올려진 기출문제의 답은 밑에대로 내려갈수록 볼 건데, 수업 설계가 제가 왜 전체적으로 작품의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냐면,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문학 작품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창작하는데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정서를 파악하면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주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서를 파악하면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설계 방향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화자의 정서, 작품의 전체의 분위기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하면 정서를 잘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처절한 이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서할 때 거의 이별과 하늘 많이 떠올려가지고 예를 든다면 당연히 뭔가 구슬픈 분위기가 떠오르겠죠. 구슬프다, 스산하다, 그쵸?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순서가 작품에 그러면은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정서를 좀 파악하여서 주제를 이렇게 찾아낸다면 그 작품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설계 방향할 때 정서와 분위기를 같이 잡고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교과서에서 국어와 생활 국어의 단원별 내용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 구성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문학 작품의 분위기,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여 이에 공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보면은 정서에 주목하여 초용을 설명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숙향전에 아까 숙향이 힘든 게 처했을 때 도적이 도와주고, 도적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숙향을 둔 건데, 도적한테 도움받고 행인들한테 도움받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효용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도와줬을 때 그 감정,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정, 그 정서, 그를 어떻게 공감할까 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갖고 우리가 지도 내용을 잡아야 돼요. 3번 지도 내용 잡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정서하면 분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도 내용을 짜보는 것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작품 속 화자를 격려하거나 위로, 방금 본 것처럼 숙향을 위로해주는 호련, 문득 나타난 황새 한 쌍, 잔나비, 그러니까 삶은 고기 물어다 주고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있었을 때 그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고 하는 그런 걸 공감을 하기 위한 그 학습 활동에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감이란 말이 들어갈 거고, 격려, 위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습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충 정리를 한 건데, 학생들은 화자의 처지, 숙향의 처지 생각해보면서 정서를 파악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1번 문제가 그거였잖아. 그쵸? 되게
그 전란으로 인해서 부모와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그대로 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돼가지고 절망 상태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보았던 자기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일단 정리를 한 건데 학습 설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다시 그 기출문제 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공감해 보고 우리는 그 당대의 그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현대에서 어떻게 이별을 해본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 많은 공감이 사실 되겠죠. 그래서 화자를 공감하면서 내가 누군가 이별했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재공감하게 되는 과거 감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화자를 격려하거나 아니면 나의 과거를 다시 떠올려서 그 과거를 다시 위로해주거나 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가 우리한테 나와줬던 거죠. 역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기출문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이런 기출문제가 다시 변형이 돼서 어떻게 또 우리의 문제로 출제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역으로 지금 하나씩 그런 거를 분석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숙향전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답을 찾을 거지만 만일에 그런 작품을 이제 이런 학습 설계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선정을 해야 돼. 그게 순서겠죠. 그럴 때 어떤 작품의 수준을 잡아야 했고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될지를 적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언어 표현이 좀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하거나 인물의 삶, 현실이 잘 드러나거나 우리 고유의 정서,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 그 한쪽의 그런 사회 역사적 맥락을 보지 않고 폭넓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고유의 정서,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걸 봐야지만 정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물의 삶, 현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작품을 우리는 숙향전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전체 작품을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글 자료로 물론 우리 유튜브만 보는 손님들은 잘 못 보시겠지만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에 예를 들고 제가 한글 자료는 도표로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도표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가 성취 기준이겠죠. 성취 기준에 들어가겠고 여기가 내용 요소지요. 내용 요소인데 1, 2, 3 4까지 있어요. 1, 2, 3 4 내용이 있고 해당되는 게 지금 3가지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린 건데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성취 기준에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항상 거기에 사람이 나오면 그 인물이 여기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갈등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해서 해소하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상태, 처음 상태가 만일에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되는 경우보다 사실 부정적에다가 긍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고전에서는 좀 많잖아요. 그렇죠? 바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물의 상태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절망적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숙향전도 그랬어요. 전란으로 이렇게 부모를 잃다가 나중에 부모님 다 만나고 잠깐 자기 키워줬던 부모님도 잠깐 키워줬던 분도 만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태, 처음에 심리 상태, 숙향전 심리 상태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전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막 슬픈 상태로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계속 발생하죠. 처음 갈등. 정말 큰 갈등, 뭐 중간에 배고파서 길 잃고 뭐 그런 갈등 말고 정말 큰 갈등은 장승 상태에 머물렀을 때 사양의 모함으로 그 집에 사랑받고 잘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게 되는 큰 갈등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 가는지 그걸 보는 거는 사실 모든 문학 작품에 들어가 있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숙향전 하나를 전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
국어 교육론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설이나 희곡에서 갈등 구조를 이해하기. 산문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이 존재해요. 그쵸? 산문이라는 것 자체의 그 본질적인 게 갈등이니까. 그래서 갈등 구조 이해하기. 그다음에 갈등 해결 과정 파악하기. 그게 여기 내용 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갈등 구조 이해를 해야 돼서 이해를 한 다음에 왜 갈등이 있지? 하고 이해하고 그 갈등은 무엇이지? 파악을 한 다음에 해결 과정에 따라 인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함. 그쵸? 그게 지금 1번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결을 당연히 하겠죠. 숙향도 물론 처음에는 동물이 도와주고 지나간 행인이 도와주기 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장승상댁에 갔을 때도 열심히 집안일을 잘 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참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숙향의 해결 과정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숙향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우리 부모님을 못 찾았어요. 저는 너무 슬퍼요. 하고 계속 슬픔에 막 처해서 그냥 알아눕거나 그렇게 됐다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을 되게 받고 나중에 노파랑 그 술집을 운영하는 거기서도 노파의 사랑을 독차지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숙향은 적극적이고 뭔가 해결하려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는 게 성취 기준 갈등 해결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성취 기준이 뭐냐면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문학작품 하면은 그런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증명을 해드린 건데 성취 기준에 이번 해당되는 게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문학작품에서. 그랬을 때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또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의 정서 분위기 파악하고 그쵸? 그다음에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세 개가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파악할지 방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정서와 분위기가 숙향전 처음 제시문에 있었던 정서는 뭔가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해소가 돼가지고 끝나는 그런 제시문이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동정심이 이럴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었었죠. 그러면서 1, 2 제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렸고 3, 4번까지 한글 우리 선생님들은 한글 자료 보시면 도표를 해놨으니까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역사적 상황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가 성취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2번이 효용에 대해서 또 당대 향유 문화 계층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취 기준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문학작품이 우리가 그 학습 방향 설계로 잡았을 때 역사적 상황이 문학작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가 성취 기준이고 역사 상황 병자호란이었어요. 그게 전란 때였어. 그럼 작품에 드러난 시대 상황 1636년 병자호란. 그쵸? 그러면 그때 작품에서 인물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어땠어요? 물론 제시문만 봤을 때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현세적인 그런 상황을 도와주는 도둑도 있었고 행인들도 있었지만 약간 초현실적인 그쵸? 지나가는 홀연 나타난 그 황새 한 쌍과 문득 나타난 잔나비가 삶은 고기 물어다주는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인물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도움을 받는 거, 그쵸? 제시문만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장승상 집에 가서도 만나면서 그런 물론 초현실적인 그런 도움도 있긴 했었죠. 계속 죽으려고 했었고 물에 빠지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도 있긴 했지만 초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렇게 거기에 절망해서만 허우적대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장수상 때 부모님 다 만나는 식으로 가죠. 그런 것도 이런 역사적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그 상황을 초현실적인과 힘과 현실적인 그런 자기의 노력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인물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그렇게 대응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현재 상황 비교하기. 작품 속의 시대 상황, 그냥 숙향점을만 본다면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고 있죠.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늘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요즘은 또 북한 외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역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비교해 봐보면서 현실 상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예요. 이거는 단순히 대응하거나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그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상 오늘 상황에 좀 비교해 가고 좀 대응해 보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자는 거죠. 내용 요소가. 그리고 정서와 분위기 하면 거의 시에서 많이 쓰는 이론이라서 조금 선생님들이 고대 소설이 세 번째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정서와 그걸 좀 물어보고 있으니까 좀 낯설긴 했을 텐데, 시어와 일상어에 그래서 시어가 나오고 있어요.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랫말 쓴다고 했어요. 시어니까 아무래도 운율이 있을 거예요. 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랫말 쓸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성취 기준에 둘 수가 있어요. 노래에서 음악적 효과가 나타나는 표현을 찾아서 운율을 살려 낭송해 본다. 그게 내용 요소 들어가고,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노랫말을 써본다. 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성취 기준을 확인을 해봤고, 좀 글씨가 우리 화면상으로 좀 작긴 하지만 제가 다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또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문학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가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나오는 게 이래서 나오는구나 하고, 제가 다음 주 유튜브 촬영할 때는 중간에 물론 12월 달 마지막 주나 1월 초에 설명회를 하죠. 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방학 기간에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중간 지금 타임에서 마무리까지 가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할 건데,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과정에 이렇게 파악한다가 들어있으면 우리 기출 문제에 우리 이제 앞으로 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성취 기준은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기출 문제를 근거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역으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역으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교육과정에 그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을 좀 다시 잡아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문학작품의 정서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안다. 그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두 요소가 학습활동의 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가 학습활동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예를 설명하고 지도 내용도 설명해야 되고 거기에 유의점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교육과정이 이렇고, 성취 기준에 또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뭘까? 그러면 답이 지금 아주 정확히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우리는 다작품에 조금 주목해서 답을 쓰는 건 좀 마지막 내려가면 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서 분위기가 났어. 그러면 아까 같이 문득 호련히 어찌할 수 없이 했던 그런 것처럼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 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시였을 경우에 갈래가. 그래서 문학작품의 표현된 분위기와 관련 있는 또 어휘, 표현. 그래서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 정서와 분위기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하여 가지고 보셔야 되고, 문화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서 분위기가 뭔지 우리는 개념을 살짝 봤어요. 그리고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학습 활동이니까. 수필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단편 소설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다 갈래별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해보자. 근데 우리는 소설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가 또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면 시, 수필, 단편 소설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근거로 정서를 설명하고 지도 내용으로 제시하라 했던 게 1번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고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예상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숙항전에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렸고, 기출문제만 풀면은 또 이런 문제가 우리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로 다시 말씀드리고, 이 상중하 본호수나 선생님들은 평가 기준이구나 아실 거예요. 네, 평가 기준인데 제가 앞에 타이틀 메뉴에 평가 기준을 썼다가 지금 한 페이지 안 돼가지고 그냥 지우고 말씀을 드리려고. 평가 기준 항상 늘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에. 그쵸? 상만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아까 그 3가지 거기에 나오는 건데, 문화작품의 정서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을 때가 상이고, 그 다음에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말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들어서 그 정서를 말을 해야 되는 게 그 자체가 구체적인 예를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우리한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야 돼. 그게 이제 근거를 들어서 정서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중은 정서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의미를 말할 수 있다야. 그러면 근거를 하면 말 빼고 그냥 정서가 무엇이야 했으면 기입표가 나왔다면 절망감, 그쵸? 응?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절망, 그쵸? 절망, 이별, 슬픔, 동정,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막 계속 나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인데 절망은 왜 절망을 했고, 뭐 했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상이고, 근데 이거 하나만, 절망밖에 못 느끼겠어요 하고 한다면 그거는 평가 기준에서 하에 들어가겠죠. 작품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설명하면서 작품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가 들어간다는 경우, 그쵸? 그리고 특징을 말하면서 감상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상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상에 대한 줄을 쳐놨고, 대부분 우리 문제 좀 내는 게 대체로 국어교육 내는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라, 감상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정서를 통해서 우리 교과 과정을 제가 평가 기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해드리면서 그쵸, 하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고, 전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 보이는 경우가 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중하 쓰는 것도 사실 평가 기준을 하는 거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럴 때 상과 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서 이 국어 교육 짜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하시고 다시 문제를 들어올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숙향전을 통해서 정서 무엇인지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도 내용으로 제시하는 게 문제. 다시 한번 정서에 주목해서 효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당대 문화 향유 맥락과 관련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향유 맥락, 숙향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이고, 병자 호란이면 임난을 경계로 뭐예요?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병자 호란이었어요. 그러면 1636년이에요.
전쟁이었어요. 전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이에요. 주인공이 여성이고 숙향 위주로 이 작품은 끝까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숙향이 거의 영웅적인 일대기를 조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처음에 김정과 어머니 장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귀하게 물론 뭐 태어나긴 하죠. 그 하늘에 적강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웅적 일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버림을 받고 어쩔 수 없는 버림을 받고 장순상 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게 되고 결론은 나중에 노파를 따라서 갔던 집은 술 파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숙향은 이 어떤 향유충에게 이 숙향이 읽혔을까요? 이 독자층이 대체로 하층민이거나 국문소설을 읽는 여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교적, 봉건적, 가부장적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구속되어 살았던 여성들의 억누른 감정이 그 작품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 이 병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전쟁 중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뭔가 이 숙향은 무엇을 줬을 수 있을까? 효용을 봤을 때 같이 전쟁을 겪었어. 그러면 뭔가 전쟁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과 좀 치유되고 정화될 수 있는 정화감, 그런 연대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대감까지도 이 향유 맥락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이 정서, 처음에 절망, 슬픔, 안타까움 그런 거에서 도적들, 행인들, 그다음에 초현실적인 그런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그때 당대의 그 문학 향유 계층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거나 연대감을 형성해 주거나 그래 나도 그렇게 전란에 부모님 버리고 하진 않더라도 잃어버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전란에 전쟁 중에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런 위로와 그런 나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거로 인하여 정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을 제재로 숙향전 고전문학의 정서가 지닌 현대적 효용을 고전문학과 현대와 또 연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해서 강조했던 게 그거를 교사가 학습활동을 두 가지 제시해야 되는데 유의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숙향전 고전 문학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스스로 막 극복해 가지 못하고 약간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초현실적인 그런 대상들이 나타나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뭔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학습자에게는 그거를 너무 교사가 고전과 현대의 그거를 단순히 비교하고 대조하지 않도록 초현실 세계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고 되겠지 하고 될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대응시키지 않게끔 하는 게 유의점이겠죠. 그리고 고전에서는 항상 뭔가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항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지식과 교훈을 전달해 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학습 활동은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정리한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이제 답 쓰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숙향전에서의 정서, 슬픔, 고통스럽죠. 배고프고 춥고 추 9월이니까 안타깝죠. 되게. 그리고 동정심 같은 게 정서. 그래서 기입형으로 짧게 쓴다면 저렇게 써야 돼요.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서 설명이 아니라 간략하게 기입형을 하는 거라면 저렇게 짧게 쓰셔야 되고 근거는 전란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슬픔, 절망감에서 조력자와 초현실적인 세계의 동정심을 받아서 그런 애절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근거, 그쵸?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2번 답은 병자호란 이후 창작된 시기를 우리가 고려하여 가지고, 그쵸? 당대 향유인들도 같은 전쟁을 겪었겠죠. 그래서 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 효용, 전쟁 중에 타인이나 동물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숙향이를 보면서 나도 누군가가 날 도와줄 거야. 우리는 되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종교의 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좀 정화해 가잖아요. 그런 고통을. 그런 것처럼, 숙향이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데 나한테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효용을 느낄 수가 있겠죠. 국문소설을 여성들이 주로 향유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통합, 그쵸? 여성 독자들에게 개인적인 삶의 고향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층민까지 갔던 숙향이 양반 사대부 이선과 결국은 물론 중간에 부모님 반대해서 숙향이 처형까지 당하게 되지만 꿈에 그 자기 진짜 어머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걸 모면하게 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뭔가 이 억압받는 구속받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제가 아까 본 거는 그 제시문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좀 내용이 어렵긴 할 텐데 유교적 논리와 이 큰 갈등은 나중에 처음에 그 부모님 잃은 갈등보다 조금 이 작품의 전체적인 갈등은 유교적 윤리와 남녀 애정 문제가 큰 갈등으로 조금 가요. 근데 이게 큰 갈등이 왜냐면 처형까지 그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대부의 자식을 그렇게 술 파는 집에 있던 그런 아낙네가 어떻게 막 하면서 처형까지 내리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남녀 애정, 그렇죠? 이 유교적 윤리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 남녀 애정관을 이게 결국은 성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교적 논리를 넘어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천상적 논리에 따라. 사실 현실의 논리는 아니죠. 현실의 논리는 어려우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향유계층이 위로를 받고 자기네 개인적 삶을 좀 고양시키게 되고 하는 경우니까 천상적 논리에 따라 현실적 장애, 그런 신분의 장애, 그쵸? 그런 거를 극복하고 남녀 애정을 성취하는 영웅 일대기 구조였어요. 숙향정이. 그래서 당시 하층민들에게 얼마나 이런 일이 얼마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걸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작품장 정서는 그런 소망들, 하층민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주요 향유층이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영웅의 일생 구조에 따라서 여성의 그 순환을 그리죠. 여성이 지난 시간에는 거의 대체로 여성이 순환을 겪는 작품을 좀 봤단 말이에요. 이 유교적 윤리에서는 앞으로 좀 몇 작품 더 남았긴 했죠. 유교적 윤리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약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을 그리면서 애정 성취까지 담아내는 그런 향유 맹약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지난 강의에서 이충푼전을 봤죠. 춘풍해쳐도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작품을 확인을 했으니까 여성이 주요 등장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도 계속 여성이 전개되는 그런 고대 소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숙향전 갖고 비교를 해보고 있지만 그랬을 때 춘풍해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춘풍해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여자는 관직에 갈 수 없는데 그 비장이라는 관직을 변장을 해가지고 남편을 바꿔서 다시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걸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춘풍의 저의 역할로 쭉 진행이 돼요. 이 춘풍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작품을 봤을 때 이 숙향전을 토대로, 우리는 작품을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춘풍 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성이 나오고 춘풍의 저가 겪은 순환 많죠. 남편이 다 가사는 탕진하고 또 기생한테 빠져서 돈 다 잃고 사환으로 있는 걸 또 돈 다시 찾아오고 남편 성격까지 다 바꿔서 또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렇게 그 당대 문학 향유 맥락과 말을 한다면 그때 당대 유교적 윤리의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았으면 비장이라는 관직을 하기 위해서 변장까지 해야 되는 뭔가 현실적 장애가 극복할 때 현실로 할 수가 없고 천상적 논리, 물론 거기에는 그 비장에 잔직을 줬던 그 사람은 천상의 사람은 아니었죠. 현실에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조금 거기서 차이가 있긴 하는데 그런 현실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가는 거를 숙향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메모를 하셔야 되겠죠. 숙향전 기준으로 오늘 봤던 국어교육 활동, 학습활동 다 정리하면서 거기 관련된 거를 다 하나씩 이춘풍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품들 제가 한 번 더 시리즈 7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작품을 계속 연구하거나 좀 관심 있던 작품들 이렇게 체크해 주면서 조금 차이가 뭐였지? 여기서 하면서 오다가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좋으시겠죠. 그럼 학습활동 2가지를 볼게요. 문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고전 작품에 드러난 당대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의 모습과 유사한 내용을 파악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숙향에 도움을 주었던 동물이나 사람들처럼 남을 도왔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그쵸?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쵸? 정말 이렇게 가끔 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굴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고전 작품에 드러난 그 당대의 모습에서 현대사회의 그 유수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학습활동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극복 방법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서 해석해보고 개인의 경험을 말하고 또 그 경험을 친구들과 또 공유해가면서 다양한 경험, 너는 그럴 때 그렇게 누가 도와줬구나. 그럴 때 뭐 있고, 공유해가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 공유 통해서 작품에 드러난 그 남을 생각하는 감정, 이타적인 정서를 실천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학습 활동을 할 때 유의점, 했던 말인데 제가 또 한 번씩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상의 유의점 2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교사가 너무나 지식적, 교훈적인 기능을 강조해서 전달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의 영웅적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전의 문학이 다양한 어떤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야 되겠죠. 지도상의 유의점 2가지 이유는 있는데, 학생이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폭넓게 하게 해서 고전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을 단순하게 그거는 그때 상황은 지금 상황과 너무 그렇게 단순 비교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다 같은 행복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제목이긴 한데 약간 제가 지도상 유점 정하고 지금 이유의 줄을 쳐놨는데, 작가의 생각, 구성 요소가 중요하죠. 그게 기능의 이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작품 속에 반영된 그 당시 민중 모습을 통해서
아까 내 경험, 친구의 경험 같이 공유해가는 그런 게 우리의 궁극적인 학습 활동이고, 그것이 문학의 어느 정도의 역할이기도 하긴 하니까 학습자의 경험을 그래서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 막 그런 거 말하는 건데, 그거를 풀이해서 말한다면 학습자의 경험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분석 능력을 키워가지고 주체적으로 내가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거야 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우리는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말이 비판적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비판력을 갖는다는 거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내 자신, 내 행동, 타인의 행동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있는가 파악해야지만 이 세계의 그런 문제를 조절해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이 세계에 융합할 수가 있고 세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분석 능력이 함양되니까. 그쵸? 그래서 주체적으로 내가 누가 막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게 옳은 것 같아. 신념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게 우리 문학의 사실 큰 의미가 되니까 이유는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기출 문제로 이어서 만날게요.